당신들이 찢어 밝힌 건 이 함상자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자식입니다. 낳아준 정과 키워준 정, 그 지독한 두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고아가 되기로 결심한 내 남편. 여러분, 우리 정말 천벌 받을 짓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오늘 인생 선배님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제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밤마다 홀로 가슴을 치며 울다가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3년을 만난 제 남편 민준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제 어깨가 젖을까 우산을 제 쪽으로만 기울이던 다정한 남자였죠. 데이트가 끝나면 제 집 앞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제가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그 사람에게선 늘 포근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람 곁이라면 제 남은 생을 다 맡겨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평화롭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기야, 사실 어머니가 두 분이야.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어. 두 분 다 내게는 목숨 같은 분들이니, 우리 똑같이 효도하며 살자. 남편의 그 떨리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바보같이 그 말 속에 숨은 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고생하며 자란 사람이니 내가 그 아픔까지 다 품어주자. 내가 2배로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들어간 그 길은 축복받는 결혼식이 아니라 두 여인의 탐욕이 춤추는 무덤으로 향하는 지옥의 문턱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식당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운명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두 분이니 대접을 2배로 잘해드리자는 순진한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고급 한정식 집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여는 순간 제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 양옆에 앉은 두 여인이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는 금부치를 온몸에 휘감아 내가 이 집의 근본이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풍기고 있었고, 키워주신 어머니는 낡은 손목시계를 매만지며 내가 이 아들을 키워낸 공신이다라는 서슬 퍼런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죠. 방 안은 은은한 갈비찜 냄새가 났지만 그 향기조차 독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서슬 퍼런 기운에 눌려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리셨죠. 세상에, 민준이가 저를 닮아서 입맛이 까다로운데 오늘 고기가 좀 질기네요. 낳아준 어머니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공중을 갈랐죠. 그러자 키워준 어머니가 지지 않고 냅킨을 탁 내려놓으며 맞받아치더군요. 입맛이야 기르는 사람이 길들이기 나름이죠. 민준이는 제가 해준 투박한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핏줄이 뭐 별건가요? 먹여주고 재워준 정이 무서운 법이지. 두 분 사이에서 민준 씨는 얼굴이 잿빛이 된 채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제 접시에 생선살을 발라 놓아주려던 그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는 걸 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을 평생 견디며 살았겠구나. 내가 들어갈 자리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두 여인의 전쟁터 한복판이겠구나.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들, 그만하세요. 라고 나지막이 뱉었지만 두 분은 아들의 호소 따윈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쏘아보며 눈빛으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요. 상견례의 서늘한 기운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등을 떠밀어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의 낮은 한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휑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의 손목엔 제가 사준 시계 대신 두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보낸 독촉 문자들만 가득했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는 백화점 카탈로그를 찍어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야, 민준아,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명품 가방 하나는 해와야지. 내 처가 집안 좋다고 유세 떨 텐데. 내 기부터 살려놔야 내가 무시 안 당하는 거야. 알았니? 그 목소리엔 아들의 형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본인의 체면 그리고 낳아준 값에 대한 보상 심리뿐이었죠. 그러자 이번엔 키워준 어머니가 민준 씨의 퇴근길을 막아섰습니다. 낡은 통장을 툭 던지며 눈물을 훔치시더랍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대학까지 보내느라 내 노후가 다 무너졌다. 낳아준 그 여편네한테 가방 사줄. 돈 있으면 나한테 매달 보내는 용돈부터 2배로 올려라. 그게 키워준 어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니? 두 분은 마치 경주라도 하듯 민준 씨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민준 씨는 낮에는 회사에서 치이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그 돈을 메꿨습니다. 그 다정하던 사람이 나중엔 제가 해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넘기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줄 담배만 태우더군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민준 씨가 내뱉던 말들이 지금도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자기야, 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기계 같아. 내가 아무리 채워 넣어도 저 두 분의 밑 빠진 독은 메워지지가 않아. 나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는 예비 신랑이 아니라 두 채권자 사이에서 파산 직전에 몰린 채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하는 모습 대신 영정사진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만 같은 위태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도일까요? 아니면 부모라는 이름의 거머리에게 심장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혼을 불과 열흘 앞두고 함이 들어오던 날, 우리 동네 어기는 축제가 아니라 지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두 분의 마음을 모두 달래보려 고민 끝에 중간 지점인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길가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잔치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어머니의 입에선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함은 마땅히 낳아준 어미 집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법도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소리라고 있어? 낳아준 어머니가 민준 씨가 메고 있던 함끈을 획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키워준 어머니가 민준 씨의 다른 쪽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맞붙었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젖동량 시키며 남의 손에 맡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 대접을 받아? 내 집 문턱을 먼저 넘지 않으면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시킨다. 길 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신랑 엄마가 둘이라더니 저 꼴 좀 봐. 저 집에 시집 갔다간 신부 등골 다 빠지겠네.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두 어머니는 아들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민준 씨의 양팔을 끌어당기며 내 아들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죠. 그 사이에 낀 민준 씨는 마치 사지가 찢기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억눌러온 인내심이 바닥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민준 씨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시장통 같은 거리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함을 메고 있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고 그의 눈은 이미 우리가 알던 다정한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는 메고 있던 함 상자를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박살나며 그 안에 담긴 오방주머니와 비단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도 두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그 처절한 파괴의 소리 앞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민준 씨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효도라는 이름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박살난 함 상자 조각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고 곱게 접힌 비단들은 진흙탕에 처박혔죠. 그 순간 시장통 같던 거리가 마법이라도 걸린 듯 쩍 갈라지며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 속에서 민준 씨는 아주 천천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오방주머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내 아들이 감히 라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낳아준 어머니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물었고 키워준 어머니는 어머 세상에 이 귀한 걸 이라며 흙 묻은 비단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허공을 응시하던 눈을 들어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제가 3년간 사랑했던 그 다정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영원히 끊어져 나간 폐허 같은 눈이었죠. 가져가세요. 이 비단도, 이 예물도, 그리고 저라는 자식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져가시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비명보다 무거웠고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열어 두 분의 번호를 그 자리에서 차단시켰습니다. 낳아준정, 키워준정, 그 말 뒤에 숨어서 저를 얼마나 더 찢어발겨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고아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늘 저에게 어머니는 두 분 다 돌아가신 겁니다. 낳아준 어머니가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며 손을 올리려 하자 민준 씨는 피하지 않고 차갑게 들이댔습니다. 때리세요, 때리고 끝내세요. 당신들 욕심 채워주느라 제 영혼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으니까 결혼 안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이랑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제 결혼식에 오실 생각 마세요. 만약 식장에 나타나시면 저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는 꼴 보게 되실 겁니다. 민준 씨의 단호함에 두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효도라는 밧줄로 꽁꽁 묶어 휘둘러왔던 아들이 그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괴물이 되어 서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겁고도 고통스러운 떨림. 그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흙바닥에 버려진 예물들을 뒤로 한 채 저를 이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민준아, 민준아 부르는 두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져.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예정된 식장도 신혼집도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내려와 혼인신고만 한 채 소박하게 살고 있죠.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끔 TV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장면이 나오면 조용히 채널을 돌려버릴 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낡은 통장을 흔들며 울던 양어머니와 명품 가방을 고집하던 생모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릅니다. 비록 그 욕심이 남편을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갔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고 장성하게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남편은 단호합니다. 그분들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나타나면 다시 지옥이 시작될 거야. 라고요. 하지만 아내인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우리가 천륜을 끄는 대가를 나중에라도 치르게 되면 어쩌나 남편이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는 않을까?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들. 이렇게 두 어머니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아가는 저희 부부.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남편 몰래라도 그분들의 생사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 고요한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몰라 매일 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인생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인연 끊는 게 남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2번 그래도 부모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아내인 내가 몰래라도 소식은 전해들어야 한다. 3번 천류는 못 끊는다. 나중에 분명히 다시 엮인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도리는 하고 살아라. 인생 선배님들의 매서운 충고나 따뜻한 위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번호와 함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